네, 저는 이만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사 2차 시험입니다. 소위 말하는 필답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또 한 번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아프시죠? 잊어야 됩니다. 마음 아프신 분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2차 시험 뭐예요? 필답형입니다. 필답형이 뭐죠? 주관식 있죠. 소위 말하는 주관식. 근데 우리 1차 시험에서는 문제를 읽으면서 뭐 했어요? 하하, 문제를 읽으면서 그래, 이거 답이 이것 같다라고 미리 판단하고 찍어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시험 보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뭐야 이거? 막상 문제를 읽고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관식이 참 이게 단점인데 머릿속에 있는 거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출력이 되려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시험 시작함에 있어서 100을 알아갖고 출력이 된다? 물론 100을 알면 출력이 되겠죠. 연습이 되면, 충분히 연습이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여담으로 150을 알아야, 150%를 알아야 출력이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그냥 절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무너낼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절실해야 됩니다. 절실한 심정으로, 마음으로 임하자. 임전무퇴.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 여러분들 이 기사시험은 말이죠. 오래 가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이게 지치는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내년에 있을 1회차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제 단답형이거든요. 지금 우리 출제하는 경향을 보면 이 단답형. 물론 이 단답형이라고 해서 문제 하나에 뭐 하나 단답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논하라. 코로나가 뭐냐? 뭐 한류 리액터가 뭐 하는 거냐? 리액터의 종류를 4개를 나열하고 쓰시오. 이런 걸 단답형으로 분류할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전 설비에서 있는 단답 문제들을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단답형으로 분류하는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이 단답형이 거의 줍니다. 거의 주예요. 그래서 단답형 유형을 일단 잘 해놔야 돼요. 거의 60, 70%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하나 나오면 몽땅 나와.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나오면 이제 그것은 아이고 재수 못 붙었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해둘 필요가 있다. 왜? 그래도 50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변전 설비 안 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각고의 심정으로 각고의 노력을 이제 같이 해야 될 텐데 용어 자체가 생소해. 처음 보는 것들이야. 정말 가시밭길이야. 가시밭길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그런 좌절의 마음은 절대 갖지 않고 화이팅해서 가시밭길을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화이팅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설계 감리 문제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감리를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제가 이제 용어를 말씀드리면 그 용어에 관련된 것 정도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사 2차는 뭐다? 주관식이라고 그랬죠. 필답형, 주관식은 누구 주관이에요? 누구 주관이야? 출제자 주관이야. 중요한 것은 출제자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착 써놓고 와서는 아, 이번 합격했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다는 건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걸 써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재는 보편 타당한 것 그런 걸 써야 되고 또 주관식은 뭐에 입각해서 법에 입각해서 씁니다. 그래서 법에 관련된 거 법적인 용어에 입각해서 써야 되지 내가 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입각해서 그래서 설비 기준이죠. 그래서 전기 설비 기준 놓지 않는 거예요. 법이다. 물론 기사 2차 시험은 작업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업을 안 해. 작업하면 죽어. 전봇대 올라가다가 죽어 떨어져서 안 해.
대신에 고맙게 어떻게 해요? 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도 쓰는 건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다른 2차 시험은 작업형이 있습니다. 실제 작업해야 돼요. 필답형 40점, 작업 60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전기는 땡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생해보자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용어를 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법이 국법이 있고, 전기 설비 기술 규정, 내선 규정이 있었고요. 판단 기준이라고 하죠. 자, 이 법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고 나면 그 사고점을, 야, 여기 다리에서 사고 났는데 구로경찰서 너 일마 니들 와서 좀 처리해. 그럼 구로경찰서에서 아니에요. 그거 영등포 관할인데요. 영등포에 하세요. 영등포에 있더니 개뿔이나 너는 막 그건 구로야.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그런 경계 지점을 우리는 법에서 판단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법적인 판단. 이 판단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KEC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KC는 어디를 갖고 왔다? IC 규정을 가져와서 IC 국제 규격을 갖다가 KC 규격화 해버렸거든요. 자, 여기서 좀 맹점이 있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된 걸 보니까 과거 판단 기준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출제자 마음이라고 그랬죠. 출제자 주관에 우리는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법이, 근데 왜 이제 그렇게 됐냐면 내가 판단컨대 그걸 출제한 기술사들이, 야, 지금 법이라는 게 뭐예요? 설계할 때가 법이거든요. 설계 때. 근데 설계 한번 하면 그게 몇 년 가냐면 3년 가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설계할 당시에 법은 판단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술 계산하고 다 해서 그놈을 설계를 가지고 올해까지 작년에 설계한 걸 가지고 이듬해서부터 뭐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시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내지 3년 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시험 문제 푸니까 깜짝 놀랐어요. 설비 기준, 판단 기준이 나온 거야. 근다고 이의 제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야, 법이 바뀌었는데 왜 그러고 수험생들이 이의 제기하는 거지 저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옛날 법이고 이것은 신법이다.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면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강의하는 도중에 어려운 점, 의문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끝나고 질문하시면 거기서 충분히 답하고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첫 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답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서,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밑줄 쳐서 알아두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까지 가기는 그렇고,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전기는 뭐예요? 자, 단답형 하다가 수변전설비하다 용어가 없으면 요 와서 보고, 또 여기 없는 것은 인터넷이라도 뒤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또 과거에 있던 여러분들 1차 때 했던 법 규정을 들춰서라도 꼭 알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내선 규정입니다. 전기 사용 장소 읽어보십시오. 전기 사용 장소를 읽어보면 더 좋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건 수용 장소입니다. 자, 전기 사용 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군의 설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용가라는 말을 알아야 하거든요. 수용가라는 말을 합니다. 수용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용가는 뭐냐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용 설비에 들어와서 전기를 사용하는 그 집,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또 여러분들 집이면 집, 학교면 학교, 이런 군에 담을 쌓아놓고 전기를 받는 장소를 다 뭐라고 한다? 수용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수용 장소에 해당하는 게 뭐다? 수용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용어는 왜 필요하냐면, 고압수용가 인입구, 피대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고압수용가 인입구에는 뭐라 해라? 피뢰기를 설치하라. 그때 이 수용가의 개념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자, 군에 읽어보십시오. 벽이나 울타리 이렇게 쌓여진 장소, 여러분들 정독하셔야 돼. 저는
중간중간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만 쫙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오늘 암기라는 게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조형제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1차 시험 볼 때 조형제로부터 몇 미터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자, 조형물은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 조형물이라고 한다. 조형물. 자, 여기에 어울려서 조형제, 우리는 이제 법에서는 조형물이라는 말은 의미를 알아두고 우리는 조형제를 꼭 알아둬야 돼요. 조형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뭐라고 한다? 조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선이 있으면 조형제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라. 예를 들어서 1차 접근이다, 2차 접근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잊으시면 안 되겠죠? 우리 이러한 조형제, 우리는 지지물이 있다. 지지물이 있습니다. 요 지지물로부터 반경 내에 우리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1차 접근이에요. 1차 접근. 이 기둥 같은 것도 조형제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벽 사이 3m 이내에 들어오면 2차 접근이라고 그래요. 3m입니다. 3m에 들어오면 너는 뭐라고 한다? 2차 접근 상태거든요. 2차 접근 상태. 여러분 1차 때 많이 봤던 것들인데,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이거 조형제가 있어요. 조형제가 있죠? 조형제가 있어요. 건물, 여기다가 한전에서 내가 이제 모처럼 돈 벌라고 건물을 짓는데 옆에다 전봇대를 세운대. 그러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한전 와서 전봇대 세우라고 할까요? 세우지 말라고 할까요? 세우지 말라고 그러죠. 뭐, 이 이쁜 꽃입니까?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면, 한전 영업과장이 옵니다. 자, 영업과장이 와서 사장님, 법을 내놓습니다. 여기는 3m 이내에 들어왔군요. 3m 이내에 들어온 건 뭐라고 그래요? 2차 접근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2차 접근 상태에 대한 내용에서 주면서 대신에 우리 법에는 허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대신에 전선을 더 굵은 거, 안전하게 설치하겠다. 즉, 돈을 많이 들지만 1차 접근인 것에 비해서 가까이 오면 돈은 많이 투자되지만 안전하게 할 테니 법에서 문제 없으니 그리 아쉬워고 세우더라 이 말이야.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셔라. 어쨌든 이러한 조형제. 다음에 이제 우선내를 알아두시죠. 건조물 하고, 여러분 이 우선내는 비가 오는 선입니다. 비가 오는 선. 자, 그러면 옥측 처마 또는 유상무제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하여 45도로 큰 선단 옥측 부분.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으면, 자, 여기서 반드던 선에서, 자, 요것과 요거 연직선이죠? 여기서 45도로 긋습니다. 딱 45도죠. 비가 오면 이 45도 안에는 뭐 옆에서 올 수도 있으나 법에서 이제 규정을 해줘야죠. 어디까지인지를. 45도 이내에서는 비가 안 올 거라, 비 안 맞는다라고 인정하는 부위예요. 그러면 비를 안 맞는 부위는 전기는 물하고 아주 빌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뭐뭐를 생략하라. 누전 차단기를 생략하라. 예를 들어서 우선외. 뭐예요? 이것은 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외는 법에서 특별한 장치를 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45도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접근, 2차 접근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1차 접근 상태, 반경 내. 2차 접근은 3m 이내, 3m 미만, 이런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다음에 뭐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 그냥 읽어보십시오.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는 뭐여라?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장소는 꼭 법에서는 뭐해라? ELB를 설치하라. 뭐예요? 누전 차단기. 우리는 이제 누전 차단기를 딱 이렇게 시험 보기 위해서 알아두십시오.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다. 이렇게 인체 감전 보호용.
풀 네임을 기억해 두셔라. 그리고 여러분들 기왕지사 쓴 김에 전격 감도전류 많이 암기하셨죠? 30mA 0.03초에 동작하는 전류 동작형. 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기가 있는 장소, 이러이러한 장소는 15mA다. 요걸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쯤 동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한 10번 정도 들어두면 지가 안 오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출력이 돼야 돼. 2차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 출력이 돼야 돼. 출력이 되려면 머릿속에 여러분들 완전히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필답형 시험 참 희한해요. 내가 분명히 알아. 근데 막상 손대고 쓰려고 하면 탁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 가득가득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볼 것은 뭐 고온 장소는 30도를 초과하는 장소. 이거 참고로 보십시오. 우리는 통상 20도나 25도를 보통으로 보는데 30도를 초과하는 장소는 고온 장소다. 참고로 보고, 노출 장소 뭐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노출 장소는 천장, 옥내의 천장 아래면 또는 벽면 기타 옥적과 같은 은폐되지 않은 장소, 노출 장소에는 애자 공사를 한다는 거죠. 보통. 네. 참고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갈 거예요. 이제 쭉쭉 넘어갈 거예요. 필요한 것만 쭉쭉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봐두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점검이 가능한 장소. 점검이 가능한 장소는 이렇게 노출된 곳뿐만 아니라 건물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점검구가 있어요. 저 구석에 보면 열고 천장을 열고 다 요즘은 이중창이거든. 이중 천장. 그걸 구석에 열고 닫은 걸 점검구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점검구가 있는 천장, 벽장 또는 다락 같은 데는 다 점검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점검이 가능한 장소까지만 애자공사라고 기타 공사는 다 할 수 있겠죠. 점검할 수 없는 데는 애자공사는 하지 않고 기타 전성공사를 해야 되겠죠. 참고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리가 있는 장소, 옥 내에서는 바닥에서 1.8m 이하, 옥 외에서는 지표상 2m 이하인 장소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키를 작게 보고 했는지 어쨌든 법에 써 있다는 거죠. 참고로 보시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옥 내에서, 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접촉될 우려가 있고 없는 장소, 접촉될 우려가 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사람이 쉽게 자, 옥 내에서는, 이 옥에서죠. 옥 내에서는 이게 우아래가 조금 짬뽕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여기도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어쨌든 읽어보면 지금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m 이하, 옥에서는 2m 이하인 장소인데, 이 옥내에서는 저압인 경우는 1.8m, 저압인 것은 1m 이상 2.8m 이하이고, 고압인 경우는 1.8m 이상 2.5m 이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게 조금 중복이 돼 버렸는데, 요 놈을 알아주시겠습니다. 16번은 차치해 두고 요 놈으로 알아두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옥내에서 바닥에서 1.8m 이상 2.3m 이하, 고압인 경우는 1.8m 이상 2.5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 이상이면서 2.5m 이하 장소. 근데 우리는 암스 리치라고 해서 2.5m가 중요합니다. 이 팔이 닿는 장소는 2.5m 이하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전설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전설로에서 좀 필요한 것은, 법적으로 이제 전설로는 1차 시험 볼 때 가공전설로, 지중전설로, 옥상, 옥측, 물밑, 무리, 터널내까지를 우리 전설로라고 했는데, 그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2차에서는. 전설로의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요것은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게 뭐냐? 당연히 우리 공중에 지지물에 걸려 있는 것, 또 전봇대, 철탑, 뭐 이런 것들, 뭐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목주 이런 거 다 이제 그 지지물로 보겠는데, 전선 및 이를 보장하는 시설물, 이건 뭐냐? 지중선로입니다. 지중선로에 지중해, 땅 속에 묻은 보장하는 시설물이란 지중전선로에 대하여 케이블을 넣는 암거, 관, 지중관 정도는 혹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선로에서 보장하는 시설물이 뭐냐? 보장. 그럼 여러분 땅속 생각하시는 거야. 케이블, 선로. 그래서 키워드는 뭐 지중해 있는 암거나 암거, 관, 지중관 이렇게 좀 써시면 좋겠고, 전구선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이제 이동전선이 있습니다. 이동전선 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한 전선 가운데 조영제에 고정하여 시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구선, 전기 사용 기계기구의 전선, 케이블, 포설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들 이동전선이 뭐예요? 끌고 다니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동전선은 주로 우리 법에서는 모든 전기 기계기구는 접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기계기구는 접지하시어야. 근데 이러저런 경우선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접지하는데 이동해서 쓴다고 얘는 접지하는 게 얘도 접지를 해야 돼요. 그때 다시명 전선을 쓴다. 저압 같은 경우에요. 저압인 경우에 다시명 전선이에요. 다시명 전선을 쓴다. 다시명 전선 중에 하나를 쓴다 이게 한 선. 여러분 다시명 전선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선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쓴다면 하나 노는 놈 있네. 이 놈을 접지선으로 쓴다면 얘는 얼마짜리까지 가는 거냐? 0.75 스퀘어까지 가는 거다는 거예요. 참고로 좀 봐두시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면 다심 중 1심이 아니면 그 외에 그냥 그 외라고 쓰겠습니다. 그때는 1.5 스퀘어다. 만약에 고압 이상입니다. 고압 이상 특고압까지 이동용 기계기구 얘는 10 스퀘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동하는 전선에는 요런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우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우리 기계기구에도 접지를 해야 되는구나. 접지를 한다면 다신용 1심을 쓰는 경우는 0.75짜리 이상이면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1.5를 꼭 써야 되고, 고압 이상은 10스퀘어를 꼭 써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혹시 높아집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암거라는 것이 뭐요 하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암거식이라는 게, 자, 여러분들 우리 땅속을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자, 여기다 이제 트레이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트레이에다가 전선을 놓지 않습니까? 전선을 특고압, 고압, 저압 순서대로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전에 이걸 물어본 적이 있네. 이게 사람이 있다. 전압을 어떻게 놀라? 밑에 A, B, C 해놓고 전압, 고압, 특고압을 나열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밑에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 쪽에 특고압을 놓는다. 나로부터 가장 먼 쪽에 특고압이 항상 개념이 나로부터 그 다음에 고압, 저압 순서다.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이걸 파가지고 땅을 파서 여기다가 전선을 놓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암거식입니다. 이 암거식에는 뭐가 있다? 전력구 방식과 통신구가 있겠죠. 통신구는 쓰지 않겠습니다. 전력구 방식이 있고, 전기만 쓰면 전력구. 여기에 통신, 약전류전선도 만약에 쓴다면 전기만 쓰지 않고 다른 시설물도 쓰면 공동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동구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력구나 공동구가 나오도 저것은 암거식이네라고 알아두면 좋겠다. 자, 기타 뭐 제어회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호회로 이거는 다 크게 돈 되는 건 없고, 약전류 전선 하나만 보죠. 자,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쭉쭉.
약전류 전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출제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전화선, 전신선, 기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피복선, 케이블 등을 말하는 외에 소설의 회로 시설 및 출퇴근 시에 회로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선, 약전류 전선, 즉 전화선 말한다. 여러분들 관등회로 쓰라는 문제가 관연도 나왔죠? 여러분들 관등회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지지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등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모두 우리 형광등, 또 도로에서는 뭐 나트륨등, 수은등, 메탈 등 모든 가로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방전등이라고 합니다. 이 방전등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전등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해서 뭐가 있다? 안정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정기는 이 방전등을 사용하기는 안정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선로를 뭐라고 한다? 관등회로. 이게 이제 관연도에 2차 시험에서 관등회로에 대해서 써라는 문제도 나오고 1차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전격전압. 모든 기계는 뭐가 있다? 전격전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형광등 겉에서 220V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220V가 전격전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전선로의 전압이 얼마요? 전봇대 위에는 22,900 229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전전압은 얼마다? 우리 전봇대 위에 229. 그러면 22.9가 이 선로의 전격전압입니다. 이 선로에. 그러면 이 전격전압인 229는 우리는 뭐라고 불러? 네, 공칭전압이라고 부르죠. 그 선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입니다.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최대 사용전압, 보통의 상태에서 그 위에 가지는 성간전압의 최대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칭전압에 얼마를 해서 1.2에서 1.5 이런 것을 사용 최고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차단기를 선정할 때는 이런 시계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만은 이 값을 실제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암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대지전압 꼭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쓰라고 하니까 우리 2차에서 대지전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접지식일 때와 비접지식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 전압을 뭐라고 한다? 대지전압. 분명히 얘기해서 전선과 대지 사이야. 접지식은, 비접지식은 전선과 전선입니다. 전선과 전선 사이예요. 전선과 다른 전선. 다음에 이제 접촉전압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 이게 기기가 있답니다. 이게 기기가 이렇게 있죠. 기기가 만약에 있다고 해봐요. 이 기기에 사람이 만졌다. 만약에 요 외암에 누전이 안 돼 있으면 접촉전압은 0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전이 됐다. 누전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발과 손 사이에 작용하는 전압을 뭐라 하죠? 접촉전압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만졌을 때 나타나는 전압, 접촉전압,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면 좋겠다. 자, 이런 좀 봐주시고, 다음에 이제 인입구, 인입선 쭉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인입구, 인입선, 인입 접촉점, 가공 인입선 있는데 연접 인입선 잘 봐야 돼요. 관연도에 우리 2차 시험에 보면 그림을 그려놓고 연접 인입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 그림 막 그려놓고, 그때 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냐면, 어쨌든 연접 인입은 저압만 가는 거 다 알아둬요. 저압만. 연접 인입이 뭐요 하면 이런 얘기죠. 지금 전봇대고 여기 수용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받았어. 근데 옆집이 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전봇대를 심어서 줘야 되는데 전기를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옆집에서 따서 이렇게 주는 요 선을 뭐라고 한다? 연접 인입선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저압만 가능해. 그리고 몇 미터? 100m까지만 해. 100m 넘는 건 안 돼. 100m까지만. 여기에 도로가 있어. 도로는 5m까지만 횡단해. 5m 넘으면 안 돼. 5m까지만 해. 그리고 전선은 2.6mm 경동선을 써. 직경 2.6mm 경동선을 쓴다. 단
요 지점 거리가 100m 이내인데 15m 이내이면 15m를 넘지 않아. 그러면 2.60짜리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은 이제 참고로 보고 요 부위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고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5m 부분은 기사 2차에 가면 그림에서 5m 도를 해놔. 5.5m. 여기는 건널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안 돼. 그림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연도 보면.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쭉쭉 넘어가면 군의 인입선, 간선, 분기선, 분기로 인입구 장치들이 있어. 어쨌든 여러분들 간선이든 분기로든 인입구 앞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 선로를 개폐하기 위한 개폐기 및 과절유 차단기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꼭 기억하십시오. 개폐기 및 과절유.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면 인입구에는 뭐가 있다? 개폐기가 있어요. 개폐기. 그 선로를 개폐해야만이 뭐예요? 뭐 작업을 하지.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개폐기, 분기개폐기, 조작개폐기. 자, 여러분들 이제 전멸기가 있어. 전등 등의 전멸에 사용하는 개폐기로 텀블러 스위치. 전멸기. 우리 전멸기 이제 기호는 이제 점으로 찍어서 겪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얘기 안 되는 것들 굉장히 이론이 많아요. 기차 2차는 이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그때그때 나온 것들을 별도로 기억을 하시기로 하고,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다음에 배전반, 분전반, 자, 배전반이 나오고 이제 수전반, 제어반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죠. 주로 이제 이 배전반은 나중에 이제 우리 수전 설비를 보면 한전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 보면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받으면 변압기라는 놈을 꼭 거쳐야 돼요. 왜요? 우리 고압 수용가에 대한 수전 설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저압에 관련된 거 전봇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로부터 전기를 받습니다. 이런 것도 수전 설비 안 내지. 수전 설비는 뭐예요? 22,900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80V나 220V로 편성하는 변압기를 전력용 변압기라고 하는데, 이 변압기 이유는 뭐예요? 저압이 됩니다. 이 이유에, 자, 예를 들어서 강이동이 있다. 강이동이면 강이동, 강이동, 또 옆에 실습실이면 실습동, 뭐 기숙사면 기숙사, 이런 식으로 저압반이 다 돼 있거든요. 이게 주 배전반입니다. 전기 시대에 저압이 된 놈을 끌어와서, 이게 땅속으로 오거든요. 우리 땅속으로 이렇게 그 지하 케이블로 의해서 이렇게 두를 텐데,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한다? 주 배전반. 그리고 이 전기를 받는 요 설비들, 여기 설비들, 나중에 보시면 ASS, MOF, V12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전반이라고 그래요. 수전반. 그래서 여기를 특고압을 고압 수용가에 수전하는 것은 수전반이고, 배전반은요, 요게 배전반입니다. 그래서 수배전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압배전이라고 그래요. 참고로 보시고, 제어반, 분전반, 분기방 등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사 2차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 내가 하지는 않았지만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다. 캐비넷. 자, 다음에 접지선이에요. 자, 관연도에 접지할 수 있는 장소 4가지를 써라, 5가지를 써라.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계기구 위함, 접지하라는 문제, 자, 다음 중 접지할 수 있는데 5개 써라. 아주 썰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기기의 금속재 외함, 또 금속재의 전선관, 덕트, 케이블 트레이 등, 생각이 안 나면 각각 하나씩 쓰는 거야. 우리 시험장에서 5개 쓰면 5개만 쓰면 되지. 그래서 케이블의 금속 피복,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하죠. 그 다음에 또는 그 한 단자, 피대기 접지하지, 변성기 2차측 접지하죠. 기타,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 수구, 소켓, 리셉터클, 콘센트 등의 총칭을 뭐라고 한다? 수구. 이런 정도 알아두자. 우리 공부하다 보면 전압측 측기구와 접지 측이 있는데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변압을 할 때는 변압이에요.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가 있으면 물론 여기는 이제 철심이 있겠죠. 철심이 자 1차 전류에서 자속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는데 얘가 만약에 이 권선이거든요. 이 권선은 세월이 가면 풀어지거든요. 만약에 혼촉이 됩니다. 혼촉 사고 났다. 그러면 저압이 고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놈을 접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옛날에 이중 접지였는데, 그러면 이게 전압측이고, 전압측 전선. 너는 접직측 전선이죠? 접직측 전선. 관연도에 시험 보면 여기는 절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1차인데 2차에서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된다. 왜? 이상 전류가 흘러나갈 통로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되죠. 이게 그림 그려서 보면 좋은데 시험장에서는 또 막 머리가 멍청이가 되나 봐. 이런 것도 잘 안 보이나 봐. 시험장에서는 어쨌든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보면 뭐 썰렁합니다.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성성 본드선 있고, 뱅크 좀 알아두십시오. 뱅크가 뭐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변압기나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 변압기 또는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를 뭐라고 그래? 뱅크. 그래서 뱅크에 대한 용어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돈 되는 거 없습니다. 뱅크를 쓰라고 하면 변압기나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 그렇게 쓰셔야 돼요. 꼭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FM을 알아두자. 다음에 이제 업무용 기기, 가반기. 여러분들이 가반형만 좀 알아두죠. 여러분들 1차 시험 볼 때 뭐 했어요? 가반형 용접기는 대지전압 300V 이하에 있으면서 어찌어쩌고 한 거 기억납니까? 가반형은 뭐다? 탁산용이다. 탁상용, 선풍기, 다리미, 텔레비전, 전기 세탁기, 가반 전기 드릴 등과 같이 손으로 운반하기 쉽고 수시로 옥내배선에 접속하는 것 이렇게만 좀 알아두고 네 대충 가반형이 뭐다? 탁산용이다. 이런 것들 쭉쭉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 그래요. 저 앞에 공부하다가 아무리 미리 와서 봐야 돼. 여기서 없는 건 뭐 해야 돼? 방법은 딱 요즘에 인터넷 참 좋아요. 네이버 들어가서 안 나오면 구글 들어가서 한 번만 쳐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자. 선생 저것도 안 해놨네. 요거지 마시고 잠깐 수고하면 되니까 방수평, 방수형, 수중형 쭉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기로 하고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옥내형, 옥내에서 쓰는 거 옥외형 이런 것들이 있다. 단지 자 여러분들 애관 하나만 보죠. 애관은 전선의 조형제 관통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애관. 그러니까 이 벽을 관통하는 거예요. 전선이 노출된 것을 벽을 관통하는 것은 딱 뭐밖에 없다? 애자밖에 없어요. 애자공사. 나머지는 다 뭐예요? 금속항공사겠죠? 금속항공사나 합성수용항공사에서 천장 안에 있거나 또는 콘크리트 내에 있는데 주로 이 애자공사는 노출되어 있거든요. 애자공사할 때는 애자는 애관을 쓴다는 거예요. 자, 합성수리관 같으면 1.2mm 정도의 합성수리관 등을 이용해서 애자공사할 때 전선을 관통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더라 정도만 좀 보고 가죠. 그 다음에 전선 접속기, 내화성, 불연성, 난연성. 자, 여러분들 이제 내화성이 있고, 자, 불연성이 있고, 난연성이 있어요. 가장 좋은 순서입니다. 가장 좋은 순서대로. 이 내화성은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는 일이었고, 또는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이 없어야 돼. 변질을 처리하지 않는. 그럼 내화성은 딱 나오면 이거 하나만 생각해요. 내화성, 내화벽돌. 내화벽돌. 여러분들 이제 내화벽돌은 우리 1차 공부에서 뭐 했어요? 화력 발전했죠? 화력 발전할 때 연돌 있죠? 연돌. 연돌 있죠? 연돌? 연돌로 나가는 분진을 잡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것들, 아무튼 이런 것도 내화벽돌로 해야 되거든요. 내화벽돌. 지금 여러분들 화력 발전에서 배기가스에는 어마어마한 열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막 600도 이상의 고열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여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탄기라든가
공기 열기를 여기다 거치면서 열을 흡수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건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여기 나가는데 분진이 많이 떨어져 여기에. 그런 것들 다 해서 뭡니까? 내화백돌인데 내화백돌은 변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안 된다. 변질을 하지 않아. 불 받아도. 얘는 변형이 안 되는데 얘는요. 불연성은 사용력에 닿게 되면 불꽃, 고열에 대해서 연소. 타는 연소는 되지 않아. 자, 불만 안 붙을 뿐이야. 그래서 하고 난연성은 고열에 의해 착화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이 붙어. 얘는 불이 붙어. 불이 붙어도 연소가 되지 않아. 불은 붙지만 막 불꽃이 번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대로 보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내화성 1번, 불연성 2번, 3번 난연성 이런 정도만 기억을 순서대로 그런 정도구나를 알아주자. 그래서 난연성 재질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과부하 전류가 있고 단락 전류가 있고 지락 전류, 누설 전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화전류가 일어나죠. 이 과부하는 뭐가 일어나? 과전류가 일어납니다. 부하를 많이 쓰면 당연히 과부하 전류예요. 그래서 과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다음에 단락 전류는 말 그대로 두 선이 붙는 사고들, 지락, 누설 전류. 지락 전류가 일어났다는 것은 누설 전류인데요. 어쨌든 이런 정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로 일단 하시겠습니다. 네.